오늘은 2017년 4월 16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남원 실상사인데요. 남원 실상사에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석조 유물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불교 미술뿐만 아니라 석조 미술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찰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신라 말 고려 초에 머물렀던 여러 스님들의 부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사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실상사 수철 화상 탑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보시면 수철 화상 부도가 있고요. 여기는 진각대사 탑비와 이 극락전 너머에 진각대사 홍척의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탑비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실상사를 크게 발전시킨 스님이 수철화상이라는 스님인데요. 이 수철화상은 진각대사 홍척의 제자였습니다. 진각대사 홍척의 제자에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수철화상과 편운화상이 있었는데 특히 수철화상이 이 실상사를 크게 발전시켰고 진각대사의 법인을 이어받은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운화상은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상주에 있는 사찰로 이동을 했고 나중에 이곳에 다시 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계암지, 실상사 조계암지에 그의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편운화상은 당시 후백제의 후삼국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통 법인을 잇지 못해서 실상사에서 멀리 상주까지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실상사 수철화상 탑비는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파괴돼서 그 이후에 다시 세워진 중건된 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비자와 비신 이수를 잘 구성을 해놓은 그런 탑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면 비자에 이와같이 한 돌로 만들어졌는데요. 사각형이고요. 정면에 안상 2개를 마련했고 측면에 안상 1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주 유려한 그런 복판 연화문을 새겨서 주변을 장식을 했네요. 그리고 그 위쪽에 사각형 비좌 받침을 만들어서 그 안에 구멍을 마련해서 이와 같이 비신을 삽입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신은 비문이 마모가 심한데요. 정면과 후면에 비신이 새겨져 있는데 앞면에 이와 같이 작은 글씨로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모가 되어서 잘 알아볼 수는 없지만 비문이 남아 있어서 당시 수철화상의 행적과 그 다음에 법계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 이같이 이수를 올렸는데요. 비신 상부에 홈을 마련해서 이수에 끼워서 고정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수 정면에는 잭을 마련해서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좌우에 각각 한 마리의 용이 상단에 있는 여의주를 향해서 혀를 길게 내빼서 받치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름 문양이 아주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도 정면과 마찬가지로 2마리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에 바로 이 비가 조선시대에 와서 중건됐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희 마모가 돼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강희 53년 이렇게 중건 5월 1 4월입니다. 4월을 강희 53년 이게 연자네요. 중간에 연호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간지가 빠진 걸로 보입니다. 갑년 4월일 중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 비가 조선 후기에 와서 중건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를 통상 신라시대 걸로 알고 있는데 신라시대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신라시대 비를 모방을 했겠지만
조선 후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7월 13일입니다.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왔는데요. 지금 연화문인과 안상이 새겨진 비좌를 보고 계십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는 905년 10월 15일에 건립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여전히 신라 시대였고 또 진석 여왕이 시와 탑포를 내려줬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신라 시대에 어떤 탑비의 양식을 가졌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사각형 비좌를 마련했고요. 비좌 상부에 비신홈이 있는데 이 비신홈이 현재의 비신과 잘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 하부에 좌우에 파손된 흔적이 있죠. 이런 걸로 봐서 비신이 어떤 이유로 파손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파손된 걸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수부를 보고 계신데요. 이 이수부도 신라시대, 다시 말해서 이 비가 처음 건립된 905년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 당시 건립된 탑비들의 이수부 양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 하부인데요. 현재 비신하고 결구된 부분이 역시 비자와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수가 재액도 있고 구름 문양도 있고 용이 새겨져 있어서 신라시대 기법을 담고는 있지만 조선 후기에도 아주 조각 기법이 뛰어난 그런 이수부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이수부를 보면 왠지 모르게 정연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용의 형상도 아주 볼륨감이 있고 역동적인 것 같지만 정제되지 못한, 그리고 좌우 대칭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볼륨감도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형식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어떤 치석 수법, 그리고 조각 상태, 이 결구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원래는 905년 10월에 처음 건립됐는데 임진왜란이나 또는 정유재란 때 심하게 파손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부와 이수는 심하게 파손돼서 재활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다만 비신은 부러지지 않아서 재활용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인 1714년 4월에 기존의 비신은 재활용하고 새롭게 현재와 같이 사각형 비자와 이수를 제작을 해서 중건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이와 같이 기존의 비를 재활용해서 새롭게 중수한 경우가 몇 군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알 수 있고 아주 재밌는 문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